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62, 저는 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40년 가까이 환자들과 마주하며 그들의 건강, 삶, 그리고 눈물까지 함께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 병원에 오는 분들 가운데 유독 자주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그냥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싶어요. 그거면 돼요. 간절한 이 말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실은 저도 요즘 같은 마음이니까요. 의사로 평생 살아왔지만 나이 들어가며 제 건강도 다시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정말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딱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수술 없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덜 자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 확률이 24%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 들어보셨나요? 잠깐, 지금 영상을 끄기 전에 딱 10초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 이 채널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잠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라는 말을 아직도 믿으세요? 그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기 위해 자는 게 아니라 자는 게 기본 상태이고 사는 동안 깨어있는 시간이 오히려 비정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인간은 자는 동안 뇌를 청소하고 면역을 회복하고 세포를 복원하며 정신을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이 필수 과정을 매일 밤 무시하고 있단 거예요. 실제로 수면 시간이 1시간 줄어들면 심장마비 발병률이 무려 24%나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전 세계 70개국이 시행 중인 서머타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서머타임 시작 후 하루 미국 전체 심장마비 발생률이 단 하루 만에 24% 증가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무서움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수면 부족은 치매, 우울증, 비만, 암, 심장병, 심지어 인간관계 문제까지 거의 모든 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요즘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자꾸 붓고 피곤해요. 진료해보면 대부분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중 상당수가 자신이 수면 부족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하루 7시간,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그것도 깊은 수면으로요. 밤 11시 전에 잠들고 식사와 음주는 적어도 취침 3, 4시간 전에는 끝내야 우리 몸은 깊은 수면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나는 왜 피곤하지? 이 질문이 계속 든다면 당신의 문제는 운동도 식습관도 아닌 바로 수면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젯밤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재워줬는가? 만약 글쎄요라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은 식사,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눌게요. 이 내용 들으시면 아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습관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쯤 되면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해요? 마늘? 양파? 고기? 브로콜리?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보다 먼저 언제 먹고 어떻게 먹고 계신가요? 놀라셨죠? 물론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식사 시점과 순서예요. 예를 들어 밤 9시에 삼겹살을 드시고 바로 누우셨다면 그 음식이 아무리 유기농이고 무염이고 항산화물질로 가득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고요? 몸은 아직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분주한데 당신은 잘 시간이야 하고 눈을 감습니다. 결과는요? 깊은 수면 실패, 피부 푸석, 위장 부담,
심지어는 야간 심장 리듬에도 악영향.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치세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7시 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또 하나, 공복 시간,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이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하루 세끼 꼬박꼬박 드시는 분들, 한 번쯤은 16시간 단식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또는 11시에 점심을 드신다면 그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스스로 청소합니다. 이걸 세포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능이 활발해지면 낡은 세포, 기능 떨어진 세포를 없애고 젊고 건강한 세포로 교체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음식을 안 먹는 시간이 곧 몸의 리셋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아침 굶어도 괜찮아요?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아침을 꼭 챙겨 먹는 문화는 20세기 노동자 문화에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습관일 뿐이에요. 대신 점심을 든든하게 천천히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지방간, 비만 모두와 관련이 깊습니다. 다음은 왜 혈당 피크가 무서운지, 그리고 당신이 몰랐던 식사 습관의 함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눈이 침침하고 심지어 짜증이 솟구쳐 오르기도 하죠? 아, 밥 먹고 나면 늘 이래요. 이런 분들 주목해 주세요. 그 증상,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즉 식사 직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며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당뇨 전 단계, 비만, 염증, 심혈관 질환의 지름길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식사 순서와 타이밍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사 전 물 한 잔, 채소 먼저 섬유질이 많아 혈당 흡수 속도 늦춤,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 빵, 면 등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피크를 부드럽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2~3시간 뒤 혈당이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가 정상이어도 식사 후 혈당이 늦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미 당뇨 전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혈당을 꼭 병원에 가야 측정하나요? 아닙니다.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걸 활용해서 집에서도 혈당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1시간, 2시간 후에 혈당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수치보다 훨씬 중요한 건강 지표가 됩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 환자들의 식사 습관을 함께 조정해 드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떡볶이, 튀김, 탄산음료 조합을 즐기던 60대 여성 환자분께 식사 순서만 바꿔드렸더니 3개월 만에 혈당, 체중, 수면 질까지 확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밥만 먹고 나면 졸렸는데 요즘은 하루가 가벼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요점 정리합니다. 식사 전 채소, 탄수화물은 나중에, 취침 4시간 전까지 식사 종료, 공복 시간 확보 14시간에서 16시간. 이것만 잘 지켜도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운동, 특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존투 트레이닝과 세포를 젊게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면, 식사, 그리고 이제 운동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파트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운동이요? 아유,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아파서 못해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바로 존투 트레이닝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건 격한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숨은 조금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운동을
3, 40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천천히 오르막 오르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꾸준히 해주면 우리 몸속의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 에너지 발전소가 활발해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잘 돌아가야 몸이 덜 지치고 질병에도 강해지고 무엇보다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운동을 해야만 숫자도 늘고 성능도 올라간다는 것,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 30분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심박수를 110에서 120 사이로 유지하면서 숨은 좀 차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로요. 이게 바로 존2 트레이닝입니다. 이 운동을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피로가 줄고 식욕이 안정되고 잠도 깊어지고 피부 톤도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포 자가포식, 즉 낡은 세포를 없애고 젊은 세포로 교체하는 단식 효과까지 높여줍니다. 즉 식사와 수면, 운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셋을 동시에 조절하면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뭘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부터 제대로 자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일 3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모레부터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 세 가지 습관은 약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저 김도현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 못 자는 당신을 위한 수면 루틴,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말은 참 맞는 말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 맞습니다. 실천이 어렵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지가 약한 사람도 꾸준히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저는 3, 4, 7 건강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숫자 3, 4, 7은 각각 운동, 식사, 수면을 의미해요. 3하루 30분 존2 트레이닝, 아침이든 저녁이든 심박수 110에서 120 유지하며 걷기 운동을 해주세요. 딱 30분, 처음엔 15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TV 보면서 실내 자전거 타셔도 좋고 가까운 공원에서 친구와 수다 떨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숨이 살짝 차는 정도로 숨차다 근데 나름 괜찮네 싶은 그 리듬을 기억하세요. 사저녁 식사는 취침 4시간 전 마감.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꼭 6시 전에 끝내세요. 그럼 위장이 일할 시간을 주게 되고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식은 정말 미안하지만 건강한 수명을 원하신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배고플 땐 어쩌죠? 그럴 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의외로 포만감도 생기고 입도 심심하지 않아집니다. 실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 이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면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고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자기 전 스마트폰 정말 안 좋습니다. 침실엔 되도록 스마트폰 두지 마세요. 책 한 권, 조용한 음악, 따뜻한 조명. 그게 최고의 수면 보약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저녁은 6시 전에, 야식은 안 돼요. 밤 11시 전엔 취침, 최소 7시간 수면. 아침 공복은 2시간 유지, 점심 중심 식사.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거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라도 모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밤 조금만 일찍 주무셔도 좋고 내일 아침 탄수화물 대신 계란 하나만 드셔도 그게 바로 첫 걸음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추천드리는 건강 루틴 하루 스케줄표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상 속 건강 디자인입니다. 오전 루틴 7시 기상.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깨는 게 이상적입니다. 기상 직후에는 스마트폰보다 햇빛을 먼저 보세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쬐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제 깰 시간이야 하고 각성됩니다. 7시 반에서 9시 반 공복 유지. 이 시간 동안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블랙커피 정도는 괜찮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산책도 추천해요. 10시에서 10시 반 건강한 아침 겸 점심. 계란, 두부, 연어, 채소 위주의 식사.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귀리를 추천합니다. 오후 루틴. 오후 2시 가벼운 활동. 산책, 마트 장보기, 텃밭 가꾸기 등. 계속 앉아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이 활동들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4시 반에서 5시 반 존투 트레이닝 운동 시간.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천천히 오르막 오르기. 심박수 110에서 120 유지, 숨차지만 대화 가능한 정도. 음악 들으며 좋아하는 유튜브 들으며 하셔도 좋아요. 저녁 루틴. 오후 6시 저녁 식사. 다시 채소 먼저. 단백질과 함께 적당한 탄수화물. 먹는 순서, 먹는 속도,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까지 챙겨주세요. 오후 8시 반 조용한 시간. TV 시청은 30분 정도. 그 이후엔 조용한 음악, 독서 또는 가족과 대화. 되도록 스마트폰 사용은 줄이세요. 밤 10시 취침 준비. 욕실 정리, 내일 할 일 미리 확인.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라벤더 향기, 간단한 명상도 효과적입니다. 밤 10시 반에서 11시 수면 시작. 수면은 7시간 이상, 새벽에 깨지 않도록 음주과식은 금지. 깊고 안정적인 수면이 다음 날을 결정합니다. 이렇게만 하루를 짜보세요. 처음부터 다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건강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하나? 선생님, 근데 며칠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 루틴을 방해하는 실수 5가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팁을 전해드릴게요. 좋은 건 알겠는데 왜 난 잘 안 될까? 건강 루틴을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흔히 빠지는 5가지 실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내일부터 제대로 시작할 거야. 이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려다 결국 계속 미루게 돼요. 해결책 오늘 단 하나만 바꾸세요. 오늘 저녁은 6시 전에 끝내기. 완벽 말고 작은 성공 하나로 시작하세요. 운동은 꼭 땀 흘려야 의미 있지? 그래서 무릎 아픈 날엔 안 하고 비 오면 또 미루고. 해결책 걷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집안에서도 복도에서라도 30분 걷기. 심박수 110 이상이면 이미 존투 트레이닝입니다. 오늘은 회식 있어서 어쩔 수 없어. 갑자기 생긴 일정, 예상 못한 외식 다 이유는 있습니다. 해결책 보상 심리는 금물. 회식 다음날 아침 일부러 굶지 마세요. 대신 다음 식사에서 채소 위주로 시간만 지켜주세요. 3일만 하면 변화가 있겠지? 너무 조급하면 스스로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해결책. 건강은 누적 게임입니다. 하루 이틀 변화는 미미해도 3주, 3달이 지나면 피부, 소화, 기분, 수면 모든 게 바뀝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말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바뀌지만 습관에 따라 회복도 합니다. 해결책. 70대에도 80대에도 건강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내 몸이 아직 가능하구나. 그걸 믿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셨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준비 중인 사람이에요. 다음은
이 건강 습관들을 100세까지 이어가는 마음 근력, 그리고 의욕이 꺾일 때 꺼내보는 응원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오래 지속하는 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건강 습관이 무너지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 나이에 뭘 새삼. 다 귀찮아 그냥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걸 이겨내는 힘을 저는 마음 근력이라고 부릅니다. 마음 근력은 단단한 의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완벽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는 힘, 그게 마음 근력입니다. 그래서 마음 근력을 키우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록하기. 오늘 저녁 식사를 6시 전에 끝냈나요? 30분 산책하셨나요? 그걸 메모장에, 달력에, 휴대폰에 한 줄이라도 기록하세요. 작은 기록이 쌓이면 나 꽤 잘하고 있네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같이 하는 사람 만들기. 혼자보다 함께하면 오래 갑니다. 친구에게 같이 걷자고 하세요. 가족에게 오늘은 야식 말고 따뜻한 차 마시자고 제안해 보세요. 말 한마디의 건강은 함께 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기. 오늘 실천한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스스로에게 꼭 이렇게 말해 주세요. 잘했어. 오늘도 나를 위해 애썼어. 제가 병원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전엔 아플까봐 무서웠는데 요즘은요, 아프지 않기 위해 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약이나 병원보다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 내 마음을 다독이는 습관, 그것이 100세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 자신을 돌보는 습관 한 가지씩 시작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조금은 지루했을 수도 있고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바로 당신, 이미 절반은 해내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잠 하루 7시간 이상, 밤 11시 전엔 꼭 잠자리에 드세요. 뇌를 씻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식사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당신의 혈관이 세포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 운동, 하루 30분만 해도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납니다. 이 3가지는 의사도 대신 못합니다. 약도 수술도 병원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아프지 않게 오래도록 따뜻하게 살게 해줄 진짜 의학입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진리를 더 믿게 되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반드시 기억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잠, 식사,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정확한 정보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무료이지만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값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저 김도현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 고맙습니다.